호가 호의란 말 알고 있죠? 예, 다른 사람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처음에 차지철 전 경호실장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3년 전에 일개 비서실장이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을 좌우에 두고 선글라스를 덮어쓰고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키는 이 사진은 호가 호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이부 사장님, 허그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장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설립 목적이 보증 및 기금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그는 보증 외에 첫째, 분양가를 심사하고 둘째, 미분양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허그는 보증을 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이 지역 분양가는 얼마여야 한다라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업체들이 얼마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보증을 서주세요라고 요청하면은 허그는 몇 천만 원 이하로 해라. 안 그러면 보증 안 서준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 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그는 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관련 법령상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예, 위임 받았습니다. 그 법령이 뭐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분양 보증 관련 임무가 허그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분양 보증을 하라는 기관이지 분양가 심사를 하라는 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 심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보증을 서줬을 때 이 돈을 띄일까 말까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그는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그가 국회가 정한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해야지 범위 밖을 일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다라고 허그가 공포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을 신청한 업체가 이번에 분양가를 얼마에 신청했는데 분양 보증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허그가 법률에 의해서 분양가를 심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지역 분양가를 공포하는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허그 내부의 미분양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죠. 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허그가 주택 건설 업체들이 보증을 신청했을 때 내부 직원들이 보증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이 허그의 내부 기준이 외부 행정청, 즉 시나 군의 사업계획의 인가나 건축 허가 등 행정행위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공사 내부 기준이고 외부의 행정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그가 미분양 관리 지침에 의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시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사유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허가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은 보증을 아예 안 해줍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달리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내 사업장이라도 예비 사전 심사를 수행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보증이 되게 되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의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의원님 말씀
그 상황에 따라 그 예비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이 발급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보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보증을 안 해주든지 보증을 해주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를 해든지 두 개를 해야지. 껍데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증도 서주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짓을 왜 하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사유는 미분양이 존재하는 지역의 신규주택 사업 시에 미분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추가하는 거고 그 관리 지역 지정하는 거하고 보증 발급하고 관리 지역 지정이 보증 발급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 사업자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보증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증을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이 구역은 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미분양 관리 지역 제도를 개선을 해왔고 의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배성호 과장님. 네, 주택기획 허그는 과장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규제하는 분양가 심사나 미분양 지역 관리 등 행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네,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허그가 호가 호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오전에 타워 크레인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토부는 단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 변경 장비 천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총괄기관 1개하고 검사 대행기관 8개죠. 네, 최근에 한 개의 기관이 지정 취소돼서 총괄기관 1곳과 대행기관 7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총괄기관이 합니까? 검사 대행기관들이 합니까? 총괄기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총괄기관 인력으로 이 많은 물량을 단시간 내에 조사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 대행기관이 한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총괄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사 대행기관들의 타워 크레인 검사는 사무실에서 도면으로 보고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출장 가서 합니까? 1차적으로는 서면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는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검사 수수료는 2021년도 2월 16일 날 개정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장소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누가 줍니까? 정부가 줍니까? 건설회사가 줍니까? 타워 크레인 소유주가 줍니까? 1차적으로는 타워 크레인 임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전국적인 비용은 건설 비용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 산정 방법이 제주도나 산간 오지로 갈 경우에 교통비 등 출장비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어떤 지역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동일한 수수료를 줍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타워 크레인 검사 수수료는 2020년 한국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인 인건비,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료가 원칙이죠. 네,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제주도나 또 검사 대행 기관의 본사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타워 크레인을 점검하는 경우나 가까이에 있는 경우나 거리와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사원들이 타워 크레인을 검사할 때 실제로 비용이 얼마를 드는지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추정을 해본 결과 25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들은 대부분이 타워 크레인의 불법 개조나 미숙한 조종사들의 운전 미숙 등 추락 사고 등이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봅니까? 엄격한 현장 관리, 그다음에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관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장비 임대업체, 장비 업체지만 2차적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기계안전관리원과 정부 측에 있다고 봅니다. 그 관리원들이 실제 감독이나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 5층 노후 건물 도계 사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건설 장비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예,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지난번 건설안전특별법 만든다고 들고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현상에는 비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을 안 고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 타워 크레인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대행기관들의 검사 결과에 대한 스크린하고 또 소요 검사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